자, 오늘 내분점에서 평면좌표 끝내고 가능하면 직방도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내분점. 자, 내분점이라는 거는 뭐냐? 선분의 내분점이라 그래서 안에서 나누는 점이 내분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 AB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분 AB를 갖다가 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갖다가 찾아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A에서 B까지를 1대2라는 요 B로 나누는 요 점. 요 점을 우리가 이제 내분점이라고 해요. 별거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선분 AB랑 BA랑은 똑같다고 배웠는데 내분점을 찾으실 때는 AB에 대한 1대2 내분점하고 BA에 대한 1대2 내분점이 다르다는 거죠. AB는 말 그대로 A에서 B까지 1대2로 내분하라는 소리고 BA를 1대2로 내분하려는 거는 밑에다 비교해 보시면 B에서 A로 1대2로 내분하려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다시 말하면은 내분점에서는 앞에 쓰여진 그 선분의 이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앞에서부터 뒤로예요. 선분의 표기법으로는 같다고 했지만 내분점의 위치는 다르게 찍힐 수 있다. 이거를 좀 주의하려면 주의하셔야 되겠고. 됐죠? 계산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공식입니다. 외우시는 거고 증명은 뭐 어렵지 않게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비례식으로 푸는 겁니다. 비례식으로. 수직선상에서 여기 뭐 지금 내분점을 갖다가 x라고 하고 a점을 x1, b점을 x2라고 하면은 m 대 n 내분이라고 하면은 비례식으로 m 대 n은 m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야? x-x1 아니야? n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야? x2-x1이잖아. 여기서 지금 내가 모르는 건 x거든? x1, 2는 숫자고 그냥 비례식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풀어서 x값 구해주니까 m 더하기 n분의 m에다가 x2 더하기 n에다가 x1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앞으로 외우셔야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입니다.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 공식은 저렇게 되고요. 선생님 공식의 구조는 m 대 n으로 내분하라 그러면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 이렇게 구조가 잡히겠고 그 분자의 mn 옆에다가는 좌표를 쓰셔야 되는데 그 좌표가 결과적으로 공식을 증명을 해보니까 AB를 M 대 N이라고 하면 요 밑에다 이렇게 조금만 써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돼서 곱해집니다. 그래서 M 옆에 들어가는 요 자리가 B 좌표를 쓰셔야 되고 B 좌표 여기가 A 좌표를 써야 되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암산하라고 이거 쭉 이렇게 막 암산하라고 잘 안 해. 이따 뭐 계산 문제 하나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이렇게 좀 틀 잡고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m하고 n이 특히나 1대1일 때, m하고 n이 똑같을 때, 1대1일 때를 갖다가 우리가 중점이라고 해서 반땡하면 됩니다. 자, 수직선상에서 내분점이에요. 얘가 좌표 평면으로 확장이 되면은 좌표가 x, y 두 개만 따지시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됐어요. 여기까지 했고, 자, 넘어가서 다음은 무게중심입니다. 어저께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 이제 외심 배웠어요. 외심 다시 한번 봤어요.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죠. 어제 중선 정리하면서 중선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다 해서 중선 뭔지 봤고 도형은 그림 그려가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이게 중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이게 중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선 중점의 연결 중선 중선의 교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주로 G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들어봤고 알아두셔야 되는 무게중심 중등 기하에 대한 성질이 요 그때는 뭐 이제 내분이라는 말은 안 썼고 요 중선을 갖다가 무게중심이 2대 1로 내분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알걸 아마? 2대 1로 나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꼭. 그리고 이제 넓이 관계입니다. 넓이 관계. 여기가 이제 중점이니까 여기 넓이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가 2대 1이야. 그럼 여기가 2대 1이면은 여기에 넓이비도 2대 1이야. 여기 이 동글뱅이니까 여기 동글뱅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동그라미 다 똑같아. 그래서 삼각형을 갖다가 3개의 중선으로 6개로 쪼갰을 때 넓이가 다 똑같아요. 넓이 관계. 그럼 여기에서 조금 확장은 아니고 일종의 보조 정리처럼 삼각형이 있어. 그럼 삼각형이 있는데 내부에다가 점 하나 찍고 각각의 꼭지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그때의 요 넓이가 똑같더라. 넓이를 3등분 하더라.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2대1로 내분하는 거 성질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거는 들어봤죠? 그 삼각형의 이 무게중심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외심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심 있잖아요. 또 이런 게 일치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뭐예요? 정삼각형은 일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문제 풀다가 나오긴 하니까 이름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교과에서는 뭐 뒤에 이름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원래 이거 말고 심이 2개가 더 있죠. 뭔심 방학 때 같이 이제 하신 분들이 이런 거 다 잡아드렸는데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뭔심? 서주 무슨 심? 무슨 심? 아시는 분 뭔심 심 2개 더 삼각형에 오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심 하나 둘 셋 넷 5개 심 수심 있죠. 수심 여기 정말 수심이죠. 수심 있죠. 수심 뒤에 가면 한번 나올 거고 왜 수심은 참고로 삼각형에서 대변에 수선 이 수심이라고 해. 직방 가면 나와. 수심이라는 명칭은 안 써도 직방 가면은 요 수직 관계 때문에 나와. 수직하면 뭐? 지도? M는 또 뭐야? 자, 맞아 아무튼 마이너스 1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방심은 뭐? 이런 거는 교과에서는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꿀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한 내각의 2등분선하고 외각 2개 이웃하지 않은 외각 2개 그 외각 2개의 2등분선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방심. 이런 그림을 중2 때 본 적은 있을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방심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어도 이런 그림을 실제로 이번에 중학교 애들도 시험 보는 거 보니까 이런 문제 있더만.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접선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접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접선이라 얘랑 얘도 같거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어딨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접선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접선도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둘레는 뭐랑 같아요? 이 접선의 길이 2배 한 거랑 같죠. 이런 게 예전에 방심이란 말은 안 배웠어도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꿀리지 말라고 알려줬고 됐구나. 돌아와서 자 무게중심은 이런 성질 알아주시고 오히려 요거는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간 확장해서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삼각형이 있어요. 내부에 한 점이 있습니다. A, B 있고요. C 있고 숫자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3S고 여기가 2S예요. 넓이가 3대 2다 이거죠. 넓이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AP를 연장을 해가지고 요 AP가 연장을 했을 때 BC랑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거든. 그럼 이 교점이 생겼을 때 여기에 B도 마찬가지로 3대2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B도. 이런 거 알고 있었나요? 뭐 알고 있었으면 다행이고. 뭐 많이 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내부의 한 점에서 쪼개가지고 넓이비 나오면은 그 연장한 대변의 길이를 3대2로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3대2로 동일하게. 증명은 뭐 그냥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예, 증명이다. 다 중등 증명이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넓이가 3대2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두 삼각형의 특징은 넓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지금 둘이 보니까 AP라는 게 공통. 뭐예요? 밑변이 같아요. 그러면 높이가 3대2라는 거거든요.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라는 건? 높이 어떻게 돼요? 이제 높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높이. 여러분이 삼각형의 높이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말이 나오셔야 되냐? 수선이 나와야 된다. 수선. 알겠습니까? 수직이 나와야 돼요. 수선.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 높이예요.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제 높이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선분이 3대2 맞아요 그럼? 이거는 넓이비가 3대2니까 밑변 같고 높이만 다르니까. 그럼 여기 밑에가 왜 3대2인지 알겠어? 이제? 보여? 얘랑 뭐요? 뭐요? 얘랑 얘가 닮음 아니야. 막꼭지가 90도 닮음 아니야. 닮은 비도 3대2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증명은 다음부터 어지간하면 안 해요. 나중에 또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 공부하시라고. 모르면 익혀가지고. 그래서 많이 쓰여요. 응? 다시 얘기하자면 많이 쓰여. 나중에 혼자 헤매고 있지 마시라고. 응?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B가 뭐 2대 3이다. 여기 연장하시면 여기 2대 3이라고. 알겠습니까? 오히려 요 아까 얘기했던 요 무게중심 넓이 관계를 좀 일반화했을 때로 아까 방금 알려드린 그거를 알아두셔라. 이거 됐습니까?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세 점으로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더해서 평균 내시면 돼요. 더해서 평균 오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네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무게중심은 더해서 평균 4분의 배우지 않은 걸 자기 스스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3점짜리 삼각형이나 저렇게 구해서 저게 무게중심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4점짜리는 무게중심 구하는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볼 일이 있으면 보겠죠.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옛날 문제라. 4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있을 때 이 4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무게중심 재시는 방법은 뭐 크게 두 종류로 좀 나뉩니다.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좀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쪼개가지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고 그 무게중심하고 무게중심을 갖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각각의 넓이의 역비, 역수비로 갖다가 내분을 하시면 거기가 무게중심입니다. 참고로 수학적으로 구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어. 나중에 여러분 이걸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이거를 지문해 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각형을 주고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내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함부로 4분에 나왔는데 무슨 무게중심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무게중심을 왜 이렇게 구하느냐 저거는 이제 역시나 가볍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증명은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나 한번 하고 학기 들어가면 안 합니다. 자, 얘 좌표가 지금 x1, y1 얘 좌표가 x2, y2 얘 좌표가 x3, y3 자, 여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 좌표는 뭐 돼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플러스 y3 별거 없죠? 자, 지금 우리는 무게중심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무게중심은 뭐야? 여기서 나는 지금 A하고 M의 좌표를 알아. 무게중심은 결국에 A,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내분점 공식을 써. 2대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리고 옆에다가 좌표를 써. 근데 얘가 2대 1이니까 이 옆에다가는 M좌표 써야 돼. M좌표. 그래서 M좌표. 여기는 당연히 X좌표 자리니까 M의 X좌표 쓰시면 돼. X2, X3죠? 여기는 M의 Y좌표 쓰시면 돼. 그럼 1옆에다가는 A의 여기는 X좌표 쓰면 돼. 여기는 Y좌표 쓰면 돼. 그냥 나오죠. 두 줄이면 증명.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고. 됐죠? 넘어가서. 여기 무게중심의 확장이라는 거는 성질 두 가지 배우는 건데, 성질. 대표적으로 성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세 변을요, 동일한 비. 일정해야 돼요. 동일. 어떤 동일한 m 대 n이라는 비로 내분을 합니다. 다. m 대 n이라는 비로. 그러면 새로운 DEF라는 점이 잡히고 다시 그 DEF라는 걸 연결을 해서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놈의 무게중심이 있을 텐데 얘 무게중심하고 원래 처음에 있던 애 무게중심하고 일치하더라. 이런 성질입니다. 어떻게 돼요? 증명은 당연히 수식 가지고 돌리면 똑같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당연히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답 체크하고 쭉 넘어가셔야 돼요.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세 변을 나누는 내분의 비가 다 똑같아야 돼요. 어디는 2대 1이고 어디는 2대 1인데 어딘가 한 군데는 2대 3이야. 그럼 이거는 무조건 수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런 성질 못 써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대표적인 성질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성질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했고 아까 문제 풀이할 때도 했었던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삼각형 내부의 한 점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 합의 최소가 되는 데가 무게중심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보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왔습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확장에다가 요 개념 하나 하시고요. 아는 내용인데 요거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세 꼭지점. 꼭저점? 자, 내가 안 써도 되잖아. 그냥 써야지 또. 세 꼭지점에서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증명은 어제 했습니다. 2차원 수체대 최소. 이거는 니네만 아는 게 아니고 심화 아니야. 이거는 다 알아. 이건 두 개는 다 알아. 애들 다 알아.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 다 알아.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이블 플러스에 있는 게 이게 이거 확실히 교과 외입니다. 교과 외고 방학 때 우리가 저기 할 때 외분을 가르쳤나 모르겠네요. 외분 배웠나? 배웠나? 잘 됐네요. 외분은 이게 교과에서 빠졌어. 그래서 왜 빠졌냐면은 내분은 점 찍는 게 별로 안 어렵거든. 내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 CD 있어. CD를 갖다가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지 찍으래. 그러면은 C에서 D까지 3칸, 2칸 가면 된다니까. 여기야. 안 어렵거든? 근데 외분 찍는 게 좀 어려워. 외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야? 외분. 바깥에서 나눈다 해서 외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22로 넘어오면서 빠졌어요. 애들이 어렵다고 찍어대니까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빠짐으로써 외분을 가지고 기존에 풀던 문제를 갖다가 억지스럽게 내분으로 풀어야 돼.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대신 상위권 학생한테 요 이제 외분을
알아두려면 좀 알아두라고는 하는 이유가 외분을 구하는 공식인데 증명 자체는 똑같아요. 증명 자체는 어쨌든 똑같이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분점 구하는 식에서 내분점은 플러스인데 외분점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 자체는 별로 부담은 안 되고 점 찍는 것만 조금 까다로운데 그거를 하나 익혀두시면 참고로 외분점을 알아두면 여러분이 뒤에 가가지고 원의 방정식에 갔을 때 원방 갔을 때 그 원방에서 자취 문제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자취 문제를 좀 수식을 안 쓰고 요 내외분점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알려는 드릴 거고 왜냐면 이 자취 문제를 수식으로 풀 거냐 수식으로 아니면은 여기 이제 내외분점을 이용해서 풀 거냐 이건데 얘도 수식인데요. 얘보다 훨씬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권장을 하는데 그러려면 외분점을 구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분점은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갈 건데 나는 굳이 안 하겠다. 그러시면 뭐 그건 알아서 합시다. 나는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거를 외분 요걸로 풀 거니까 뒤에 가서 원 문제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외분을 공부하시면서 뭘 알아두셔야 되냐 외분점 찍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분 AB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찍어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내분이든 외분이든 간에 선분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AB냐 BA냐는 계속 중요한 거고 AB를 1대 3이잖아? 내분하고 원래 똑같은 거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시면 돼. 1대 3으로. 한 칸, 세 칸. 대신 바깥에서 나눠야 돼요. 바깥이라는 게 선분의 이 바깥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한 칸, 세 칸 거쳐서 B까지 가시면 된다고. 그러려면 그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칸, 세 칸 가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분이라는 거는 이쪽밖에 찍냐 이쪽밖에 찍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누가 더 크냐 그거를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B를 갖다가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찍으래요.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3칸, 2칸 많이 갔다 조금 가야 돼요. 많이 갔다 조금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외분이 된다고요. 위치상으로는 이렇다고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연습해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능력은 요거. 자, A, B가 있어요. 성분이 아니고. 자, 두 점 A, B가 있어요. 두 점 A, B가. 좌표로는 안 알겠고, 요게 있을 때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은 얘를 갖다가 두 점 A, B를 갖다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찍을 줄 아셔야 되겠거든. 그럼 내가 그냥 그림을 대략 그려보시면 A, B가 여기 있다고 치면 내분은 무난하게 A에서 출발해서 두 칸, 세 칸. 여기가 내분이야. 그럼 외분은 A에서 출발해서 두 칸, 세 칸. 조금 갔다 많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살짝 생각을 해서 왼쪽으로 출발할 건지 오른쪽으로 출발할 건지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외분이야. 요거를 찍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요거를 외분점, 내분점. 참고로 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두 점이 있어요. A, B. A, B에서 떨어진 거리가 2대 3인 점 P가 있습니다. 그 점 P의 자취를 구하래요.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어제 잠깐 했던 자취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 A의 좌표가 있고 B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P 좌표를 갖다가 x, y라고 해가지고 거리 공식으로 푸시는 게 하나라고. 비례식으로. 근데 그거 안 쓰면은 여기에서 이 자취가 나타내는 게 얘야.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방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자방으로 안 풀고 요걸로 풀 거거든. 이게 훨씬 빠르거든. 계산식도 적고. 그때를 위해서 내분점, 외분점 찍는 걸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계산 문제는 여기 책에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뭐 이제 부호만 바뀐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겠고. 자 6번 같은 거에서 알려드릴 거는 계산 배제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자 A, B를 갖다가 3등분하는 점 중에 A에 가까운 점이 P예요. 자 A, B를 갖다가 3등분하는 점 중에 A에 가까운 점이 P고 B에 가까운 게 Q야. PQ 좌표 구하래. 뭐만 하시면 되냐? P를 구할 거야. 그럼 P라는 거의 정체가 뭔지 좀 쓰세요. 뭐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안 하셔도 되는데 P의 정체는 뭐냐?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를 써놓고 계산을 하시면은 실수할 게 없습니다. 한 번만 계산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2. 그리고 좌표는 1대2니까 1에다가 B의 좌표, B의 X 좌표, B의 Y 좌표, A의 X 좌표, A의 Y 좌표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선생님이 이게 써줄 때도 잘 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는 게 좋은 게 좌표 쓸 때도 내가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쓰고 여기 씁니다. 그나마 이게 덜 헷갈리니까 별로 권장하지 않는 건 얘들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중에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틀리시는 분들이 나올 거야. 이거를 갖다 내분점 구하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3분의 4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쓰는 거야. 계산을 해가지고 전혀 권장을 안 해요. 속도도 안 나고 실수나 괜히 많이 할 수 있겠고 가르쳐드리는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은 착실하게 할 거고 넘어가요. 쭉 가서 쭉쭉쭉. 자 잠깐 요거 보시면 6-4번. 자 AB가 있습니다. 직선 AB 위에 점 C가 있어요. AB 대 BC가 2대1이래요.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요. 자 AB 대 BC가 2대1이라는 거는 자 AB가 이렇게 있는데 AB가 2야. B례식이. 근데 BC의 길이가 1이야. 그럼 B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 AB를 갖다가 내가 2라고 B를 잡았을 때 BC는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1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게 옛날 외분점 문제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내신에 지금도 나오고 작년에도 이걸 외분점을 안 쓰고 그냥 풀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C1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쓰라고. C1은 뭐예요? C1은 AB를 갖다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중점이라고 하지. 그러면 C2는 뭐라고 써야 되냐는데 이제는 C2는 못 써. 교육과 과정 내에서는 외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C2는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 아는 게 요거 아니야. 요렇게 세 개를 두고 C2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C2는이 아니고 뭐야? B는 AC2를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분점 안 쓰실 거면. 그럼 위에 거야 C1 그냥 나오죠. 암산해두시 AB 중점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C2 좌표를 잡으셔야 돼. C2 좌표를 문자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2대1 내분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내분점에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5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서는. 이것도 내신엔 잘 나오는 주제고 계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자, 문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면 이 문제 주제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얘는 직선 AB 위죠. 조건이 세 가지예요. 직선 AB 위가 있고요. 선분 AB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 잘 안 치긴 하는데 시중 문제집이나 그런 데도 있고 차이점이 직선 AB 위에면은 얘네 다 찾으라는 거예요. C1, C2 다 되죠 지금? 근데 만약에 선분 AB 위에였으면은 C1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선분의 연장선 위에면은 C2만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장난입니다.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쥐가 실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죠. 애초에 문제를 이 유형의 문제는 여기에서 장난칠 수 있구나. 미리 공부가 돼 있으면 되죠. 넘어가서 자, AB를 갖다가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대요. 그러면 내분하는 좌표 구하신 다음에 얘가 제 3, 4분면이니까 둘 다 마마하고 풀면 돼. 에? 안 해?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지금 시중 문제집이라서 이렇게 줬어요. 요 비례식의 요 B가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요 비례식의 B는 양수. 그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낸다. 뭐 이런 말이 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양양이니까 이렇게 범위가 잡힌 건데 가끔 이거를 안 주기도 하거든. 어떤 책에서는. 그럼 안 주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잡고 풀긴 해야 돼요. 비례식이 잡혔다는 건 당연히 이 범위가 잡힌 거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답이 밑에 써 있는 거 보시다시피 뭐 10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게 답이거든. 근데 어떤 문제는 이 조건 가지고 t범위를 구했어. 근데 t범위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7분의 3보다 작다가 나왔어. 조건 가지고 x좌표, y좌표 다 마마로 돌렸더니 그럼 답에다가 이렇게 쓰면 오답이라고요. 단답형.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0보다 크다를 달아야 정답이라고. 알겠어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예를 들어 부등식 풀었더니 부등식이 7분의 3보다 크다 나왔어. 이렇게 써놓으면 오답이라고. 1보다 작다 달아야 정답이라고. 그거 아니면 뭐 계산 문제를 한번 해줄 건 없고. 대슈 넘어가서 됐고요.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건 여러분이 3분의에서 하면 되겠고 8번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2번 보세요. 세점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에서 AB, BC, CA의 중점을 DEF라고 하자. DEF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이 안에도 심지어 이거 DEF 좌표 구해가지고 무게중심 돌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다 동일한 중점, 동일한 1대1로 나눈 거니까 DEF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같겠죠. 이거를 구하셔야지. 이거 금방 구할 수 있는데요. 금방 구하고 안 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의 세 변을 다 동일한 비예요. 동일한 비. 얘도 성질 쓰셔야 되겠죠. 일단 한번 좀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중점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 오히려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뭐 좌표 나머지 하나 구해라 이런 겁니다. 밑에 이제 잘 써 있어요. 혹시나 자기가 모르시는 분은 알아두세요. 평사에 대한 성질 및 정의입니다. 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정의죠.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대각선 2등분한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필요한 건 요 얘기죠. 중점 일치한다. 대각선. 그래서 평사는 좌표 3개 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고 하면은 결국에 얘랑 얘 중점하고 얘랑 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좌표끼리 합한 게 같아야 되겠죠. 2분의 1 나눠서 똑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평사는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별게 없고
평행사변형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 풀 때 이게 쓰인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떠오르셔야 되는 게 형사에서 지금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뭘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각선까지 그려놓고 2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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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분 나오면은 적어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평사 뭘 쓸 수 있냐? 우선 이제 이제 삼각형이 많이 보여요. 그죠?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중선이에요, 중선. 그지?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중선 정리를. 그리고 얘가 중선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면은 얘도 중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또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있습니까? 이런 게 좀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지. 자, 예제 10번. 내신 최다 빈출 문제죠. 거의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올 텐데 여러분 이런 거 틀리지 않겠지 뭐 여러분은. 자, ABC가 있고요. 그때 이제 각 A의 2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이 D인데 D좌표 구하래요.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 아셔야 되겠죠?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 요 한 꼭지점에 네 각을 갖다가 2등분을 한다. 그 2등분선이 대변의 꼭지점하고 만나는 점. 자, 이게 네 각의 2등분이죠? 내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내분점이에요. 결국은 중학교 때는 내분점이란 말을 안 배우니까 안 썼던 거고 내각의 2등분이 만나는 데가 내분점이라고. 어떻게 내분? 이쪽끼리 그대로 내분.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이런 비가 되는 거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빠졌지만 외곽의 2등분도 니네가 원래는 배우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외곽을 갖다가 2등분하는 선이 대변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외분. 여기가 이제 외곽의 2등분이면 여기가 외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알고 있는 외곽의 2등분 성질이 뭐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알고 있거든. 이게 외분 따지는 거야. 그래 실제로. 그래서 외분은 알아두려면 알아두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곽을 갖다가 뭔가 물어보기가 쉽진 않긴 해요. 외곽의 2등분은. 내각의 2등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해보면 우선은 D를 구하라 했으니까 AB 길이를 구해야 돼요. AB 길이. AB 길이는 루트 뺀거 제곱 3, 3은 9 뺀거 제곱 4, 4, 16 5예요. AC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루트 뺀거 제곱 6, 6에 36 뺀거 제곱 8, 8에 64 10입니다. 5, 10이에요. 실제 길이가. 그래서 B는 1대 2가 되겠고 써라. D의 정체는 뭐다? BC를 갖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써놓고 계산하시면 틀리진 않겠다는 건데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번에 이제 한 학기 공부해봤잖아요?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거를 찾으셔가지고 계속 좀 뭔가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시키는 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도 지금 쓰고 하시라고. 대슈 넘어가서 내각의 2등분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뭐가 또 나올 수 있겠어요? 내심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내심이라는 게 정의 자체가 뭐예요? 내심의 정의. 삼각형의 세 내각의 세 내각은 내자는 뺍시다. 세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죠. 요거의 교점. 내심의 정의죠. 그래서 내심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세 각이 있을 때 요각의 2등분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점점 xx 세모 여기가 이제 내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내심의 성질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저번의 중심이다 보니까 내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떨어진 요 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똑같죠? 이 정도 성질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학교 때 거 까먹었어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겠고. 내심은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내각의 이등분수 내심도 구합니다. 봐. 니네 어제 배웠던 거에서 오늘 시험에도 냈던 게 외심 구하는 거, 외심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고요. 그죠? 오늘 이제 배웠죠?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내심도 구할 수 있어요. 자, 내심 구하는 게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건 무게중심이죠. 그냥 공식으로 3분의 하시면 되니까.